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많은 분들이 암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통 이 암보험은 보험료를 한 번에 받는 일회성 상품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시 재발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들도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암이 재발될 경우까지 대비해서 준비했습니다. 재진단비 암보험 준비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함께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보험 고민까지 모두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간 동안 보험플랜 119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해결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암 치료비에 대비해서 오늘은 계속받는 암보험 소개해드립니다. 백주선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백주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암보험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건데요. 근데 그냥 암보험이 아니고 계속 받는 암보험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시청자님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암이라는 질병은 쉽게 완치되고 쉽게 나아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치료 기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치료력을 보고서 완치 이력을 판단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은 암보험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는데 그건 한 번 받고 이제 끝나시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치료받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치료비가 걱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받는 암보험이라는 걸로 제가 한번 주제를 잡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암에 대한 간단한 통계를 좀 몇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사망 요인의 1위부터 10위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교통사고도 많이 있고요. 당뇨도 있고 심질환, 뇌질환 있지만 독보적으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은 암입니다. 이 암은 사실은 보시겠지만 남성과 여성에서도 큰 차이 없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남성의 경우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그러고 여성은 5명 중에 2명이 암에 걸린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암이라는 질병은 사실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두렵고 가장 걱정되는 질병일 것입니다. 우리 먼저 암보험을 좀 볼 건데요. 암보험도 굉장히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좀 히스토리를 좀 시청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보험이 나오고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암보험은 20년 납, 60세 만기, 70세 만기 이랬습니다. 왜냐? 사람의 평균 수명이 70대, 80대 이하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암보험이었지만 보장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연만기 중심의 암보험이 판매됐고 갑상선이나 기타 피부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반암으로 보상이 됐었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가입하신 보험들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는데 딱 하나 확인하셔야 될 거는 보장 기간이 좀 짧을 수 있습니다. 보장 기간.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대부터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보험사별로 이제 100세 보장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보장이 나오면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등들이 보험회사별로 차등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똑같은 암보험을 가입했을 때 이때는 모든 게 똑같이 암이었는데
얘네는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시기는 2011년대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쯤에 암과 전이 재발 등에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계속받는 암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재진단암이라는 게 이제 보험회사별로 상품을 만들고 특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보험이 이제 유사암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일반암으로 표현되다가 그게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분류됐던 것들이 유사암에 대해서 가입 금액이 굉장히 확대가 돼가지고 현재까지도 유사암은 많이 이제 증액이 된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드러지게 보여준 게 간편암. 요거는 뭐냐면 유병자 보험이죠. 과거에 이 전까지만 해도 병력이 있으신 분들 사실 보험 가입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사실 웬만한 질병들 보험 가입하시는데 문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간편심사암이 확대되었고 또 하나는 각각의 부위별로 내가 암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뭐 나는 위암에 좀 포커스를 맞추겠다. 간암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렇게 내가 특정해서 지정하는 암들만 보상을 받는 그런 암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암보험도 보게 되면은 처음에 굉장히 좋았다 나빠졌다가 다시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거는 보험사별로도 느끼는 게 이제 치료도 많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암이 꼭 사망하고 하지 않으니까 좀 더 많이 가입시켜가지고 하겠다는 보험사의 어떤 그런 의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령별로 암 발병 분포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요거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시다 보면은 이 표가 보험료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납득하시기 쉽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연령별로 남녀 구성해가지고 암이 발생되는 것들을 이 표를 보시고서 내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싸지? 왜 내 보험료가 이렇게 싸지? 내 남편보다 내가 왜 더 보험료가 비싸지? 라는 것들이 이 표에서 보시면 두드러지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남성의 경우, 여성의 경우는 암이 조기에 많이 발생돼요. 이 빨간색이 여성이거든요. 파란색이 남성이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20대부터 50세 사이에 남성보다 가장 높은 분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죠. 20대부터 50대 사이에 남성보다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암 발병률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은 남성들보다 여성의 암보험이 비쌀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남성은 20대부터 50대 사이에 암 발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성에 비해서. 그러다가 한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남성 경우에는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죠. 급격하게. 한 75세까지 남성은 급격하게 암의 발병률이 높아져요.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완만하게 올라가가지고 이 시기가 보험료가 남성과 여성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아마 이거는 이 통계를 보시고 내가 보험을 가입하시고 내가 이 연령대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큰 보험료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통계들을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통계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험료가 책정된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시기인 남성은 이때 집중적으로 보험을 좀 가입하고 진단금이 많이 나오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습니다. 여성은 미리 이때 준비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50대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런 표. 이 표를 통해서 보험료 책정되는 것들을 좀 반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족력이라는 것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건데 대장암의 경우는 부모나 형제 중에 대장암이 발병했을 때는 본인한테 한 2~3배 정도의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간암 같은 경우는 가족들 중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2.5배 발병률이 높은 거죠. 또한 가족 중에 B형이나 C형, B형, C형 보균자라고 하면은 70배 정도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누가 B형이나 C형 보균자가 된다고 하면은 간염이 있는 경우에는 간암이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면은 B형 간염이네 C형 간염이네 있다고 하면 간을 부담부 잡고 하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난소암의 경우는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2배 정도 높아진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91.5%인데요. 국내 유방암 환자의 20%까지 최대 재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5%가 5년 이후에 다시 또 재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유명한 일화도 있죠. 그 헐리우드의 유명한 여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 여배우가 가족력에 유전자 쪽으로 자기가 유방암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가슴을 절제해버리는 그런 일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족력들을 또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여기에 맞는 암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계속받는 암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계속받는 암보험이라는 게 지금 나온 거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계속받는 암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보시면은 내가 옛날에 과거에 보험을 가입할 때 나도 저 특약을 부과해가지고 가입을 했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내용 한번 잘 보시면은 아, 내가 가입한 게 이런 내용이었어 하고 증권을 한번 다시 보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최초에 이제 재진단암이라고 표현 안 하고 우리가 2차 암이나 또는 두 번째 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에 걸리고 나서 두 번째 암에 걸리는 방법이 사실은 원발이나 재발이나 전이나 지속. 원발은 첫 번째 암이 계속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재발이라는 거는 치료가 됐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 전이가 되는 경우는 이제 위에 있던 암이 간으로 전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지속이라는 거는 처음에 내가 발병된 암이 완치가 되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 조건을 보면은 어찌됐건 간에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있으면은 보험금을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2차 암이나 두 번째 암의 가장 큰 이제 내용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첫 번째 암에 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만약에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보험금을 주는 회사도 있었고요. 어떤 회사는 5년 이후에 네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면 주는 보험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의 2차 암이나 두 번째 암의 가장 특징은 한 번만 줘요. 1회 지급되고 종결됩니다. 2년이건 5년이건 한 번 더 만약에 내 몸 안에 암이 있다 그러면은 한 번만 더 주고 끝난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회사별로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2차 암이 제가 얘기한 이게 아니고요. 이런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최초에 발생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암이 발생됐을 때 보험금을 주는 2차 암 보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최초에 발생된 기관이라는 건 우리 몸에 보면은 호흡기 질환도 있고요. 소화기 질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기계 질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만약에 소화기계의 어떤 장 쪽에, 대장 쪽에 암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위로 전이가 됐다. 그러면은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장의 암에 있던 게 위로 전이가 됐다? 이거는 지급되지 않아요. 같은 소화기이기 때문에. 근데 대장에 있던 암이 만약에 간으로 갔다 또는 폐로 갔다? 이거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암과 두 번째 암의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회사들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증권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저런 보험이 다 가입돼 있어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 네 가지 원발, 재발, 전이 다 무조건 주는데 어떤 분들은 처음에 발생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전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두 번째 암보험을 줍니다. 그러니 꼭 들여다 보셔가지고 지금 보신 내용이 맞는지 내 보험이 제대로 가입된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는 한 번만 준다. 두 번째가 됐건 2차 암이 됐건 무조건 1회만 지급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 5년 전에 화두가 돼서 회사마다 지급 시기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험료도 비싼데 가입을 잘 안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재진단암이에요. 재진단암. 이거는 뭐냐면요. 최초의 암이 발생되고 나서 1년 또는 2년마다 진단금을 계속 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재진단암 1년마다 지급되는 암보험을 추가로 특약으로 부과해가지고 이제 1,000만 원을 가입했다. 근데 제가 위암에 걸렸을 때 진단금만 한 번 3천만 원 나오고 끝납니다. 근데 이 암이 치료가 잘 됐어요. 근데 5년 있다가 다시 재발이 되거나 또는 2년 있다가 재발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1,000만 원씩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1,000만 원씩 주는 시기가 1년마다 주느냐 2년마다 주느냐는 어떤 선택을 하냐, 어떤 회사에 어떤 특약을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위암에 걸렸는데 이 위암이 1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대로 있어요. 역시 또 매년 1,0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내가 위암에 걸렸는데 잘 치료가 됐다가 다시 2년 있다가 간으로 전이가 됐어요. 역시 1년마다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1,000만 원씩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완치가 됐건 재발이 됐건 아니면은 전이가 됐건 무조건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존재한다는 전제가 깔리면은 매년 1,000만 원씩 확인해가지고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보험사에다가 나의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1,000만 원씩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한 번 받는 암보험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치료받는데 좀 더 보탬이 되고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으로 드리니까 오히려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거는 2년마다 지급되는 재진단암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1월 1일 날 그 전에 보험을 가입하고요. 최초로 2016년도 1월 1일 날 암이 발생이 됐다. 그런데 2년이 경과가 지났어요. 그래서 2018년도 1월 1일 날 검사를 했더니 처음에 걸린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2,000만 원이 내가 재진단암 가입된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때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지급. 만 원 지급이 되죠. 근데 2018년도 1월 1일 날 재진단을 이제 박아두고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2년 뒤인 2020년도 1월 1일 날 전이가 된 암이 있다. 역시 이때 또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지급되는 시기가 내가 처음에 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암세포가 있으면 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 예를 또 들어볼게요. 2020년도에 간으로 전이된 암이 잘 치료가 돼서 나았어요. 근데 쭉 지나가가지고 다시 2년 있다가 재발이 됐어요. 역시 1,000만 원이 또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재진단암 보험이 2년마다 지급되는 재진단암인데 처음에 암에 걸리고 나서 2년 있다. 그 다음에 또 2년 있다. 그 다음에 또 2년 있다. 계속 암세포가 있으면은 3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제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 만약에 적은 처음 진단금 가입하고 이런 거 하나 특약을 가입하셨다면은 내가 암에 대해서 치료비에 대한 걱정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고서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보험료도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H사랑 K사를 비교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여기는 1년마다 지급돼요. 얘는 2년마다 지급됩니다. 누구나 다 이해하시겠지만 당연히 보험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 1,000만 원, 재진단암 1,000만 원, 유사암 1,000만 원을 가입했는데 20년 납 100세로 한번 짜봤습니다. 그랬을 때 40세는 남성은 52,000원, 여성은 35,000원 정도 나와요. 아까 제가 남녀 발병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성은 25세부터 45세까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남성은 40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거, 그 표 한번 염두에 두시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마다 지급되는 H사에 같은 경우는 40세는 52,000원, 남성이 여성은 35,000원입니다. 근데 K사는 2년마다 지급되는데요. 얘는 4만 원과 28,000원. 보험료 차이가 분명히 벌어지시죠. 왜? 얘는 1년마다 지급이 되고 얘는 2년마다 지급되는 거니까.
그리고 50세의 격투는 68,000원과 39,000원이에요. 그리고 60세는 81,000원과 33,000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요. 50세에서 60세로 넘어가면 오히려 여성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싸졌습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들을 보시고 이해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성은 오히려 싸지고 있어요, 보험료가. 나이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근데 남성은 급격하게 증가하죠, 보험료가. 이 K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세 같은 경우는 55,000원 정도 나오는데 여성은 35,000원. 한 2만 원 정도의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죠. 남성은 또 60세 가면 61,000원인데 여성은 오히려 싸졌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H사랑 비슷하게 50세에서 60세로 가면서 보험료가 싸진 거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52,000원과 4만 원. 왜? 이 둘의 차이는 기본적인 진단금 1,000만 원, 얘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얘에서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그냥 2년마다 받는 게 나아. 라고 하신다면 남성 같은 경우는 K사를 선택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근데 여성은 또 달라요. 여성은 보시게 되면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몇천 원 더 주고 여성의 경우는 H사를 선택하시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건강하시다는 전제로 깔고서 제가 이 표를 만든 거지만 내용을 보셔가지고 나는 저런 게 좀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참고로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요. 얘는 이 재진단암을 갱신형으로 20년 갱신형으로 한번 짜볼 수도 있거든요. 같이 혼합해서 20년 갱신으로 짰을 때의 표시입니다. 빨간색 글씨는. 그러니까 내가 재진단암도 넣고 싶은데 보험료를 좀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일반암이나 유사암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으로 넣었다가 재진단암만 20년 갱신으로 넣으셔도 효율적일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왜? 이 보험들도 납입면제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암에 걸리고 나서 납입면제를 받았다. 그러면 재진단암은 계속 받는데 보험료는 안 내셔도 되는 거니까 그런 걸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전체적인 보험료를 비교했고요. 재진단암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0대는 재진단암이 32,000원이고요. K사는 23,000원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은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경우는 H사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남성의 경우는 가족력이나 이런 걸 또 여러 가지 본인의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난 2년마다 지급돼도 좋다. 1년마다 지급돼도 좋다를 판단하셔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갱신형도 혼합해서 설정하신다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암보험 얼마를 가입해도 늘 불안하세요. 근데 재진단암 특약을 넣어놓으신다고 하면은 좀 더 위안이 되고 좀 더 걱정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재진단암, 진단비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암 치료비에 대비하자. 물론 가입 시 납입면제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혼합할 수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뭐 본인의 설정 이제 환경에 따라서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2차암과 재진단암 담보를 꼭 확인하십시오. 과거에 나왔던 거는 2차암인데 이거는 한 번 주고 끝납니다. 한 번 주는 것도 2년에 주느냐 5년마다 주느냐 큰 차이기 때문에 내가 2차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매년 지급되는 재진단암과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유리한지 판단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성별에 따라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발생됩니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30대냐 40대냐 50대냐 60대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라네이 강의 시간에는요. 계속 받는 암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암보험은 진단비 한 번 받고 끝나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증권 안에는요. 재진단암 특약이라는 게 있어서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일단 암에 걸렸을 때 진단비 한 번 받으시고요. 1년이나 2년이 지난 후에 이 암이 계속 남아있거나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됐을 때 그때마다 진단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암 걸리면 정말 돈이 많이 드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예전에도 이렇게 좀 암에 걸렸을 때 재진단암 보험이나 2차암 특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 주신 재진단 암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단은 과거의 이차암 진단비는 한 번만 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보험료도 싸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재진단암은 사실은 매년마다 내가 암세포가 존재하면은 한도가 없는 거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치료받는데 암보험을 준비한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암보험 같은 거, 이차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기관에 전이가 되어야지만 받는 암보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재진단암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과거에 제가 그 이차암 나왔을 때는 사실 많은 고객들한테 권해주지 못했어요. 보험료는 비싼데 효율은 그렇게 떨어지는데 이 재진단암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효율적이고 굉장히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많이 권해드리게 되죠. 그렇군요. 예전에는 재진단암 한 번만 재발됐을 때만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재발될 때마다 받을 수가 있고 또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도 더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년마다 지급되는 재진단비도 있다고 하셨고요. 또 2년마다 받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나이나 또 성별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것도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여성의 경우 아까 처음에 제가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성과 남성이 암 발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남성은 40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여성은 20대부터 50대까지 높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이 보험료가 비싸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는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는데 여성은 오히려 60대 가면 싸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나 이차암 진단비나 전부 다가 오히려 여성은 좀 더 싸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싸지는 거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마다 지급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남성은 보험료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2년마다 지급되는 암 진단금을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여성분들은 1년마다 지급되는 재진단한 암보험으로 그리고 남성분들은 2년마다 지급되는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암보험 가입할 때 팁이 있다면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암보험 준비하는데 정석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적은 보험료로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년마다 지급되는 암보험이 있는 회사에 갱신형 특약을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를 어느 정도 가입하시고요. 재진단암을 한 갱신형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넣어놓으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암보험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재진단암은 많이 오르면은 갱신 안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갱신형 보험을 하나 더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남성의 경우는 40대부터 75세까지 보장이 되는 한 30년 갱신형 이런 걸로 하시고 나서 더 이상 갱신 안 하시면은 보험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면서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보험 이미 있으신 분들도요. 1년마다 지급되는 갱신형 특약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재진단암까지 든든하게 보장을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백주선 전문가와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재진단암 보험을 소개해 드렸고요. 자, 강의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시거나 나도 이 보험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분들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상담 도움 드리는 시간 함께 할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보내준 다양한 보험 관련 고민을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 분인지 화면 통해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네, 결혼을 앞둔 42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저와 연령대가 비슷한 친척 형님이 얼마 전 어지러움이 심해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뇌 관련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싶어 7년 동안 납입 중인 보험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뇌 관련 질환은 오직 뇌출혈에만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보험 상담을 받았지만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 보험 가입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저도 친척 형님의 보험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늦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뇌질환 관련 보험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시청자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자, 이윤수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형님 보고 내 보험도 보니까 뇌질환 보장 범위가 너무 좁지 않나 고민되시는 것 같고 결혼을 앞두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좀 예, 살펴주실까요? 예,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고객을 상담했던 직접 제 사례 고객인데요. 한번 증권을 보시게 되면은 저도 증권 보고 딱 문제점이 몇 가지가 딱 발견이 됐어요. 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앵커님도 이제 어느 정도 전문가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거 증권을 보고 딱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한 아시는 대로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제가 그동안 봐온 게 있으니까 살펴보자면은 저는 진단비가 일단 안 보이고요. 3년 갱신이 좀 많이 눈에 띄는데요. 예, 정확히는 한 3분의 1 정도. 예. 일단 갱신형 저도 이제 좀 눈여겨봤는데요. 딱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일단 첫째는 납입 기간을 보시면 28년 좀 지금 현재 나이로 보면 65세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물론 3년 갱신. 이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가입한 사람의 생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꼬집어 말할 수 없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진단금인데 일단 암에 대한 진단금이 있습니다. 이 계약 자체의 주보험 자체가 CI라는 이제 어느 회사의 리빙케어 CI라는 보험이기 때문에 주계약 자체에 진단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암은 제가 어느 정도 받는 걸 알고 있는데 2대 질환인 뇌출혈하고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에만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왜 제가 뇌졸중까지 포함 CI면 뇌졸중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 뇌졸중이 포함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손해보험사나 타 보험사의 이제 뇌혈관 진단비에 있는 뇌졸중보다는 약간 주는 게 좀 까다로워요. 그런 것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보고 이분도 지금 뭐 나이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보험료도 좀 줄여 달래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오늘 해드리려고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분이 준비하신 보험이 CI 보험이었다는 말씀이신 예,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안에 2대 질환이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손해보험사에 들어있는 2대 질환과 보장 범위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예, 일단 CI라고 하는 것은 뭐 전체적인 큰 의미로 중대한 질병에 좀 해당되는 건데요. 이 3대 질환이라는 거는 일단 암에 대해서는 거의 90% 넘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소해약 같은 경우는 밑에 특약을 아까 그 전 화면에서 보셨듯이 무베어 리빙케어라는 특약이 있기 때문에 암진단 특약이 200만 원, 소해감 즉 이제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유사암 특약이 한 600만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 암은 안심하셔도 되는데 2대 질환에서 일단 뇌졸중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손해보험 쪽은 뇌 관련 질환, 뇌혈관 진단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뇌졸중 거기다 상위 개념인 혈관 질환비까지 이제 그런 진단금을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CI 같은 경우는 이제 뇌경색이 만약에 이제 오더라 하더라도 뭐 코드를 이제 난 아이 이제 60, 63 뭐 이 정도로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질병 코드 플러스 해서 질병의 이제 정의 그러니까 뇌경색증이 와도 한 장애 지급률이 약관에서 그야말은 약 한 25% 정도는 돼야 된다. 또는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 새롭게 MRI상에서 발견이 돼야 된다는 이러한 두 가지의 요건을 충분 조건 시에 이제 진단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받기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겠죠. 까다로울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2대 진단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다. 2대 질환이니까요. 그래서 손해보험 쪽에서는 말 그대로 허혈성 심질환이기 때문에 심장에 관한 혈관 내 질환들도 다 보장을 하는 반면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이 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흉통의 존재가 의사의 당시 검사에서 검사 기록부상 남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심근효소 발병 당시 새롭게 이제 상승하는 뭐 CKMB라는 뭐 이런 용어들이 있나 봐요. 이제 의사적 용어로 예. 네, 그러한 것도 같이 또 코드하고 이제 질병 정의랑 방식이 충분 조건이 돼야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받기가 약간 다 까다롭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2대 진단금이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분은 생명보험사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2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손해보험사가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손해보험사의 2대 질환 보장 범위 좀 자세하게 살펴주실까요? 예, 일단 손해보험사에서 뇌혈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뇌혈관 질환, 즉 예전에 뇌 같은 경우는 뇌출혈이 있고 뇌졸중이 있고 예. 그다음 뇌혈관 질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뭐 뇌라고 하니까 좀 어려우실지 모르니까 한마디로 감기, 독감, 폐렴 이렇게 알면 되게 알기 쉽겠죠. 심각성이 예, 차이가 그런 나는 심각성의 거네요. 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CI나 아니면 보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보험의 2대 질환 이런 거는 물론 생명보험에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있습니다. 그 진단비가 좀 적을 뿐이지 어쨌든 있긴 있는데 거의 2대 진단금이라고 하면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만 표현을 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2대 질환 있어 이제 안심해도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지극히 10% 미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같은 경우도 약 뇌 부분에서 한 60%를 보장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하고는 다르게 뇌혈관 진단비는 한마디로 뇌 관련 혈관 질환이라든가 뇌출혈 또는 뇌졸중, 뇌경색 이러한 같은 경우에서 100%를 보장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뇌출혈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그나마 좀 자주 걸리는 병들이 이제 뇌 기타 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뇌경색에서 많이 오는데요.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시청자분들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발생환율이 100명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예. 뇌경색증이 약 46%에 좀 육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혈관 질환 이런 것들도 21%나 오는데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는 뭐 3%, 5%, 1% 합쳐봤자 이제 10% 미만이겠죠. 너무 작네요. 예, 많이 작고 보장 범위가 작은데 이거를 나는 2대 진단비하고 갖고 계시고 안심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 꼭 증권을 한 번 정도는 다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심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말 그대로 급성적으로 온 그러한 심장 질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약 10% 플러스 마이너스 초반대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요즘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합병증으로 많이 오는 게 협심증이 많이 옵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거는 또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허혈성 심질환이라는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진단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많이 오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또 2대 질병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간과를 하시는데 협심증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많이 오는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꼭 뇌혈관, 심혈관을 한 번 정도 내가 이렇게 돼 있는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대 질환 보험사를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A사와 B사로 좀 나눠져 있네요. 예, 제가 이 A사나 B사 어느 게 좋다 이런 걸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나눠 놓은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뇌혈관, 심혈관 자체는 예전하고 지금하고 불과 1년 사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처음엔 뇌혈관 진단비 뭐 나이별로 틀리겠지만 한 회사당 5천만 원씩 가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천, 3천 줄어들어서 현재로서는 1천만 가입해줘도 고마울 정도로 1천만 원이 거의 다 모든 보험회사가 다 있는데 예. 1천만 원이 가입되는 회사 있고 한 회사만 제가 좀 뭐 찾다 보니 한 회사가 3천까지 주는 회사가 있어서 예.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봐서 1천일 때의 보험료하고 3천일 때의 보험료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A사라는 보험사는 1천만 원일 때 남성, 여성에 대해서 보험료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40대건, 50대건, 60대건 거의 3만 원으로 표현이 돼 있죠. 이 표현이 돼 있는 이유는 3만 원보다 아래인 보험료입니다. 근데 왜 3만 원으로 표기돼 있냐면은 회사별로 최소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제 40대 여성 같은 경우는 2만 몇천 원밖에 안 나오는데 나머지 6천 원을 적립금이다 아니면 필요한 걸 좀 넣어서 3만 원 정도로 맞춰서 안 맞춰도 3만 원, 맞춰도 3만 원, 어쨌든 이런 3만 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각
3천인 비사의 보험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000만 원보다 훨씬 비싼데 가성비 쪽으로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물론 남성애 같은 경우는 40대, 50대, 60대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3천만 원이라는 좀 큰 진단비를 갖고 가기 때문에 좀 많이 필요하신 분은 이제 비사를 선택하시는 거고, 만약에 뇌출혈이나 뇌졸중까지는 아직 있으니 좀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A사인 각 1,000만 원씩 줘도 한 3만 원대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꼭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은 좀 이대 질환의 보장 범위를 걱정하셨는데 결국은 해지를 하고 다른 걸로 가입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실까요? 여기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해지를 물론 마음적으로 좀 시키고 싶었지만은 여기에 예. 보시면 특이하게 실손이라는 게 또 붙여져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작년, 그러니까 2018년 4월부터는 이 실비라는 자체를 단독으로 가게끔 건강원에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단독밖에 들 수 없지만은 예전에는 건강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밑에 특약이나 담보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갖고 이러한 상품일 때 2013년도에 가입하고 실비도 어느 정도 보장을 잘 받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확 줄여서 이제 감액 완납이라는 걸 이제 시도를 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 총 보험료에서 다 줄이고 실비만 놔두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암 진단 특약 정도 그 정도 놔둬서 감액을 한 결과 한 5만 원대로 줄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해보험사 이제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거기다가 이제 각가지 수술이나 입원 이러한 몇 가지 담보를 해서 10만 원 초반대로 좀 알맞게 맞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CI보험에 가입한 지 5년 정도 됐는데요. 이대 질병에 대한 보장은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백수전 전문가님, 이분 어떤 CI보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대 질환 보장이 아예 안 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우리가 CI보험이라고 하면 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상, 중대한 수술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대 질환의 암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겪어보면은 사실은 CI 진단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한 80%, 90%가 암이 발병됐을 때는 CI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대 질환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만으로 사실 보험금 받기가 CI 보험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안 해도 보험금이 지급돼야 되잖아요. 근데 CI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지만 CI 보험금에서 이대 질환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또 하나 맹점은 CI 보험은 암, 뇌, 심장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 세 가지를 다 각각 해주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중에 먼저 발생된 거 하나만 지급되고 끝입니다. 그러니 이대 질환에 대해서 보험금이 안 되나요에 대해서는 사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대 질환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안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399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5세 남성입니다. 6년에서 7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인데 제가 3대 질환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윤수 전문가님, 약을 드시면 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가능할까요? 예, 일단은 유병자 플레이 너무 좋아져서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네. 여기서 중요한 맹점은 이거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느냐, 좀 어떻게 건강치료도 한번 해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고혈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암보험에 관해서는 그렇게 관대를 좀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좀 수용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건강치료도 넣으셔갖고 할증 기껏 해봐야 한 몇천 원 정도에서 10,000원 이하 정도로 붙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 고객을 한번 실비를 가입을 시켰는데 고혈압이 있으신데도 실비라서 좀 적겠지만 한 3,000원 정도의 할증이 붙어서 건강치료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증이 붙는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다 보장을 해주고 일반인처럼 건강한 사람처럼 받겠는데 보험료를 좀 더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병자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2대 질환 같은 경우는 혈압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병자 쪽으로 가입을 하시고 이제 암 보장은 따로 가입을 하셔갖고 건강치료 그리고 유병자치료에서 합쳐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106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0대 자녀에게는 어떤 보험 준비해 주면 좋을까요? 라고 자녀 보험 문의 주셨습니다. 백수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20대 자녀분들한테 사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은 보험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비와 기본적으로 3대 진단금, 3대 진단금 일찍 준비하는 게 보험료도 싸고 가입 한도도 높으니 일찍 준비하라는데 이유는요. 사실은 보험이라는 거는 본인의 니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져서 보험을 가입했지만 이거를 부모님이 계속 20년 동안 내주실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녀분들이 분명히 내야 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보험이 비싸다고 하면 분명히 해지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같이 상담을 해가지고 니즈가 생겼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니 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실손보험과 진단금 정도 거기에 수술특약 조금 보완해 주신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보험이라고 충분히 판단되어집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궁금증 있으면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